네,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 영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에 이어서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공유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여러분이 1학년 통합과학 때 조금 배우기는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6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공유결합이고요.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유결합은요.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때 결합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NaCl 같은 경우 Na가 Cl한테 전자를 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돼서 결합이 형성됐어요. 이처럼 전자를 주는 경향이 큰 애랑 전자를 받는 경향이 큰 애가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전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H2, O2, 아니면 CO2 이런 것처럼 전자를 이제 받으려는 경향이 큰 그런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는 서로 원자과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쌍을 이루고 그 전자쌍을 공동 소유로 하면서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되고요.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하나, 또 다른 수소 원자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으면 얘를 공통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쌍이 한 쌍이 생기겠죠. 이때 이 전자쌍은 왼쪽에 있는 수소의 것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의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 공유 전자쌍은 왼쪽 원자의 원자핵, 오른쪽 원자의 원자핵에 둘 다 전기적 인력으로 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전자쌍이 양쪽의 핵에 인력이 작용함으로써 이 양쪽 핵을 어느 정도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고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며 각각의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유결합에는 결합의 개수에 의해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데요. 일단 단일결합은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이 한 개가 공유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HF, H가 전자를 하나 내놔요. 그 다음에 플로우린도 전자를 하나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의 전자쌍이 공유되면 이 전자는 수소의 것이기도 하고, 즉 수소는 헬륨과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이 전자쌍은 플로우린의 것이기도 해서 플로우린은 네온하고 똑같게 됩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전자쌍이 하나 공유되는 것을 단일결합이라고 합니다. 단일결합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CL입니다. CL은 이제 요 빨간색은 왼쪽에 있는 CL의 전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오른쪽에 있는 CL에 있는 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CL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전자를 가질 때 이때 원자과 전자 중에 하나씩 내놔서 전자쌍을 만든 다음에 이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 것과 파란 거는 양쪽 원자에 다 공유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각각의 원자는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걸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F, 그 다음에 H2, NH3. NH3는 질소가 이제 원자과 전자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를 표시를 하면 7개가 있고 안에 2개, 그 다음에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3개를 내놓는 거죠. 전자쌍을 3개를 내놓음으로써
여기 수소가 또 하나 와가지고 결합을 하고, 여기 수소가 하나 와서 결합을 또 하고, 여기 수소가 하나 와서 결합을 하고, 그래서 수소 3개와 단일 결합을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암모니아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3개가 있는 거죠. C 같은 경우는 탄소가 6개인데 안에 2개가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죠. 원자과 전자 4개가 각각의 수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수소 하나 전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소 하나가 전자 가지고 이렇게 오고요. 수소 하나가 전자 하나 가지고 와서 분자 안에는 단일 결합이 4개지만 각각의 수소하고는 단일 결합을 하나씩 하는, 그래서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로 CH4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의 전자쌍이 2개가 공유되어서 이루어지는 결합인데요. 대표적인 애가 이제 O2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O2를 예를 들어볼 텐데, O는 원자과 전자가 2, 3, 4, 5, 6개고요. 얘도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이때 각각 원자과 전자를 2개씩 내놓는 거예요. 2개씩 내놔서 한 쌍, 2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이 2쌍의 전자쌍을 공유했으니까 이 4개의 전자가 모두 양쪽 산소에 공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쪽에 있는 애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전자를 바깥 껍질에 가지고 있는, 즉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중결합입니다. CO2도 마찬가지인데요. CO2는 탄소가 가운데 있어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이때 이쪽으로 2개, 그 다음에 이쪽 산소와 2개 전자쌍을 내놓고요. 산소는 6개인데 2개씩 전자쌍을 내놔서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을 각각의 산소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2개 있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이러한 결합이 바로 CO2가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3중결합인데요. 원자 사이의 전자쌍이 3개가 공유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 대표적으로 N2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5개. 그래서 얘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 3개가 부족해요. 근데 3개가 부족한 아이들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자과 전자를 3개를 다 내놔요. 원자과 전자 3개씩 내놓고 한 쌍, 2쌍, 3쌍을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질소는 3쌍이니까 6개의 전자 더하기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바깥에 8개를 가지는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루이스 점구조를 하면 좀 결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HC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가 하나, 둘, 셋, 넷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4개가 부족해요. 이때 하나는 수소와 단일 결합을 형성하고 나머지 3개는 질소와 3중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 하나, 3중결합 3개를 만드는 이러한 분자가 바로 HC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중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물 분자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물 분자. 일단 H2O니까요. H2O니까 산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6개. 그러니까 2개가 부족하죠. 2개가 부족한 걸 다른 원자와 전자 2개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와 이제 똑같아지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수소 원자 2개랑 각각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즉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다른 원자와 전자를 2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 2쌍을 공유하면 이렇게 물 분자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요거 한번 볼까요? 물과 산화나트륨은 화학식으로 비슷하지만 결합의 종류가 다르대요. H2O, Na2O. 예, 얘 두 개, 얘 하나. 얘 두 개, 얘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의 종류가 달라요. 그 이유는 H와 O 모두 비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을 하는 경우고요. Na 같은 경우는 금속, 그 다음에 O는 비금속이니까 얘네들은 어떤 결합을 하게 되나요? 이온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형성하는 결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을 그려볼 텐데요. 일단 NH3, 그러니까 질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질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는 5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3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자와 전자 3개를 공유해서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3개를 공유하려면 수소와 결합을 할 텐데 수소는 전자를 1개밖에 못 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수소 원자 3개와 공유 결합을 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3개가 부족하니까 3개를 공유 결합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의 공유 결합이 전자를 한 쌍씩 가져올 테니까 6개가 되죠. 6개니까 총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각각의 전자는 수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결합 1쌍, 2쌍, 3쌍, 공유결합이 3개가 있는, 단일결합이 3개가 있는 이런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포함된 분자의 공유결합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4개 내놓는 거죠. 그런데 이 4개의 공유결합을 수소화 한다면 수소는 공유결합을 1개 할 수 있는 아이니까 4개의 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소는 4개의 수소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탄소가 만일에 이렇게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안에 2개, 바깥에 4개가 있습니다. 탄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선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만일에 산소랑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8개니까 얘는 2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를 사이에 두고 요 2개는 산소랑 결합을 하고 요 2개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2개 만들면 예, 둘 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룰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탄소가 공유결합을 할 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 이제 여러분이 좀 참고로 알아둘 게 있는데요.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일산화탄소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근데 요거는 그냥 옥텟 규칙으로 좀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이건 이제 외워두는 건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탄소의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요까지에다가 요까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여기까지가 산소의 원자과 전자예요. 그래서 공유 전자가 하나, 둘, 세 쌍인데 그 중에 한 쌍은 누구에게서 일방적으로 왔다. 네, 산소에서 일방적으로 온 공유 결합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공유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소는 산소와
전자쌍을 3쌍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아이들이 2개씩인데 이때 요 하나는 산소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거다. 그래서 배위결합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위결합,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결합, 이제 이런 게 나중에 배위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배위결합을 하는 분자로 H3O 플러스 NH4 플러스 그 다음에 NH3 BF3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루이스 점구조로 설명을 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위결합 부분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공부할 때 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부분인데요. 얘도 이온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자쌍을 공유해요. 두 원자가 이제 붙어 다녀요. 이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핵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전자 구름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이쪽 핵에 왼쪽의 원자핵, 그다음에 오른쪽 원자의 원자핵과 정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얘네도 역시 핵과 핵, 그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결합 역시 원자 사이의 인력, 그다음에 반발력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상호작용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졌을 때 안정한 결합이 형성됩니다. 볼게요. 두 원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두 원자 핵과 공유 전자 쌍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가까워지게 되면 핵과 핵, 그 다음에 전자쌍과 정자들 사이에 또 반발력이 작용을 해서 이런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고려된 상태에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예, 이 그림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수소가 결합이 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A,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에너지가 0입니다. 0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결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원자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인력이 크게 작용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원자가 접근할수록 인력이 작용하면서 안정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C가 되면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런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이때가 바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바로 반발력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런 상태에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바로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결합 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합 길이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룰 때 원자 핵 사이의 평균 거리, 이것을 보통 결합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합 길이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있었죠? 요때 거리, 요것이 바로 결합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는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그러니까 H2가 있어요. 얘를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바로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결합이 단단하다는 얘기고, 공유결합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결합이 덜 단단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공유결합력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고요. 그 에너지는 바로 요 그래프에서 요 깊이, 요 에너지가 공유결합의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결합을 하나 했느냐, 2개 했느냐, 3개 했느냐에 따라서 결합을 끊기가
달라지겠죠. 이때 같은 원자와 결합을 할 때는 결합수가 많으면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요. 즉 공유결합 에너지가 크고 이때 원자 사이의 거리도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참고예요. 참고. 예, 결합의 길이하고 결합 에너지하고 이제 요거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같은 원자가 결합을 했는데 결합이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결합 길이는 바로 결합이 많을수록 짧아지고 예, 결합이 많을수록 끊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예, 대체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일단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이온이나 결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는 원자들끼리 결합을 공유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없죠. 그 다음에 결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어요. 결합을 다 썼거든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전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 대체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흑연 같은 아이들.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요. 이런 아이들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에는 분자성 물질과 그러니까 분자를 형성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를 형성하는 아이와 분자를 만들지 않는 즉 원자끼리만 쭉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있고요. 이 두 가지 물질은 또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분자 결정 한번 볼까요? 이제 결정이라고 하는 건 고체라는 말인데 고체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분자성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를 형성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자성 물질은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분자들이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분자성 물질인데 기체가 있을 수 있죠. H2, O2 이런 애들. 그리고 분자를 만들면서 액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체를 만드는 경우를 분자 결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자 결정은 일단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들을 만들고요. 그런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고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분자 결정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유 결합은요. 결합 자체는 엄청 강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H2O 이거 끊어야 돼요. H2O를 끊어서 수소나 산소를 만들려면 전기분해를 해야 되죠. 웬만큼 끓여서는 안 돼요. 전기분해. 그리고 이게 만일에 가열을 해서 해야 한다면 3000도 이상 올라가야지만 공유결합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즉 얘네들은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해서 분자를 만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너무 낮아서 기체인 아이들이 있고 액체인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되더라도 얘네들이 고체 사이의 인력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화라고 하면 고체에서 직접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직접 고체가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승화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승화성을 가진 애가 이제 대표적으로 CO2인데요. 일단 CO2 분자가 형성되고 그 분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고체를 만들어요. 아이오딘 마찬가지예요. 분자를 만든 다음에 그 분자들이 쌓여서 고체를 만드는데 이 고체 사이에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그냥 상온에서 툭툭툭툭 끊어져서 기체가 돼버려요. 아이오딘도 상온에서 툭툭툭툭 끊어져서 기체가 돼버려요. 얼음은 승화성은 없지만 그래도 뭐 100도 0도에서 녹잖아요. 예를 들어 소금 같은 애 한번 볼게요. 소금의 녹는 점 800도이래요. 금속 뭐 700도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0도에서 녹아요.
고체 치고 녹는 점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 이유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는 분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원자들이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원자들의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결합이 또 그물처럼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매우 녹는 점이 높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하나가 다른 탄소랑 이렇게 정사면체를 이루면서 계속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우 단단해요. 강도, 자연 상태의 물질 중에 자연계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애가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흑연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요. 흑연은 탄소가 그러니까 이게 탄소 원자면요,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3개랑 결합해요. 다이아몬드는 4개의 결합을 하는데 얘는 3개의 결합을 해요. 아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4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3개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상에 이렇게 육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탄소가 3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이렇게 한 층을 만들고요. 그 위로 또 한 층이 쌓여 있고 그 위로 또 한 층이 쌓여 있어서 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결합을 3개만 하니까 전자가 하나씩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씩 남아있는 아이들이 전압을 걸어주면 이 층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기가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합을 3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이아몬드, 원자결정은 다이아몬드를 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강한 공유결합이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탄소 동소체라고 나오는데,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다른 물질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아몬드, 흑연, 그 다음에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면 탄소는 아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 그랬죠. 그 원자과 전자 4개가 다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하나가 다른 4개와 정사면체형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 결정입니다. 즉 분자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식으로는 그냥 C라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1몰은 화학식에 그램 붙인 거,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거 12g이 되는 거죠. 그물 구조고 매우 단단하고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래서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아이를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흑연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 3개만 결합을 하고 정육각형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평면 정육각형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한 층이 층층으로 쌓여 있는 아이입니다. 결합을 3개만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전자가 남아서 전기가 통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층들이 잘 미끄러집니다. 즉 연필을 이렇게 깎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흑연 한 층을 따로 떼어내면 그것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강도가 높고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래핀을 돌돌 말아 놓으면 이렇게 빨대같이 생긴 애가 바로 탄소 나노튜브, 관처럼 생겨 있는 거고요. 강도가 높고 전기가 잘 통합니다. 얘네들 다 결합을 3개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모두가 다 원자결정이에요. 원자결정. 얘도 역시 원자결정. 그래서 화학식 모두 다 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은 C 12g이 됩니다. 근데 퓰러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분자 결정이에요. C 60, C가 60개짜리가 있는 아이가 있고, 사실 C가 더 많은 아이도 있긴 한데, 얘는 탄소 3개가 결합을 해서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뭉쳐진 아이예요. 결합을 3개를 하기는 하지만 이 전자가 이렇게 층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서 전기가 사실 잘 통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얘는 공 모양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뭘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쓸모가 많은 아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게 이제 탄소 동소체고, 일반적으로 C라고 하면 특별히 흑연이나 다른 아이를 칭하지 않는 이상 원자결정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공유결합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예. 물질 X가 탄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및 염소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물질 X로 가능한 물질을 모두 써보세요. 이건 이제 사실 뒤에 루이스 점구조나 구조식을 하면 훨씬 쉬울 텐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니까 4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개라서 1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Cl은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얘도 역시 1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하는데 그 4개의 결합을 수소나 Cl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있는 아이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탄소 하나에 Cl이 4개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소랑 Cl은 결합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수소 대신에 Cl이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수소가 3개에 Cl이 하나 들어있는 애, 수소가 2개에 Cl이 2개 들어있는 애, 수소가 하나에 Cl이 3개 들어있는 이런 아이도 가능할 겁니다. 이처럼 공유결합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만큼 공유결합을 완성시켜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공유결합의 개수, 원자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루이스 점구조나 구조식을 공부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공유결합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